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는데 집합의 연산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 분배 법칙이라고 있는데 분배 법칙은 어떤 거냐면 여기 기호가 서로 달라야 돼요. 여기랑 여기 서로 다를 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에서 기호가 서로 다를 때 쓴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집합이 여기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이렇게 살짝 생각하면 돼요. 앞쪽에 이렇게 곱하기가 있으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그래서 앞쪽에 곱하기가 몇 개 들어가죠? 두 개 들어간다는 개념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A, B, C가 세 개가 있죠. A, B, C, A, B, C를 그리고 처음에 조건을 볼까요? B하고 C하고 뭐예요? 합집합이죠. B하고 C의 합집합. 그 다음에 A를 볼까요? A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A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의 공통을 구하라죠. 그 공통을 구하면 여러분이 빗금이 두 개 공통으로 칠해진 데가 눈에 보이나요? 네. 이렇게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도 같은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어떠냐? 먼저 A하고 B를 공통으로 구하래요. A하고 B를 공통으로 이렇게 구해서 그 다음에 A하고 C를 공통으로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 공통이 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합집합이란 말이죠. 합집합. 그렇기 때문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요거 말고 다양한 경우에 분배 법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 서로 순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 꼭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보면 여기에서 모든 가로에 있는 게 다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B는 B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C는 C 여집합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여집합이 되고 얘는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고 요거는 B 여집합이 여집합은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가 C가 있으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합집합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합집합이 이쪽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떤 쪽이 되느냐? 이 바깥쪽이 되겠죠. 바깥쪽.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또 그려보면 B의 여집합을 한번 색칠을 제가 해볼게요. B의 여집합은 어디 되느냐? B가 아니고요.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은 어디 되느냐? C의 여집합은 요 반대쪽으로 B금을 칠해줄게요. C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럼 B금이 동시에 두 개 칠해진 구간이 어디가 되겠어요? 요 바깥쪽이 되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은 조금 평이해서 새로운 법칙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A 동그라미 Q가 P 동그라미 Q가
P 빼기 Q와의 합집합, Q 빼기 P의 합집합이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순수한 P형이에요. 순수한 Q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순수한 P하고 순수한 Q로 인식을 해도 되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줘도 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려버려요. 그럼 A하고 B가 있고 그림을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U가 있고 A하고 B가 있으면 금방 순수한 A와 순수한 B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림을 구하고 두 번째 그림을 구해보래요.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네, 보면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있으면 이쪽에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거와 C와의 공통 부분을 구하라 했어요. C와의 공통 부분을 우리가 구해보면 여기 C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B금을 칠해줄게요.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두 군데가 되겠죠. 요 두 군데. 요렇게 두 군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 세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그림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A, B, C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 A 요거 먼저 연산을 해야 되겠죠. 가로에 있는 거. 그래서 A 동그라미 B는 순수한 A와 순수한 B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어떤 C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C와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A 동그라미 B와 C를 비교했을 때 그럼 C와 비교했을 때 순수한 것은 이쪽이죠.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C를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뭘 구해줘야 되겠어요? 순수한 이제 C에서 얘 부분은 공통인 거 빼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빼줘서 그 나머지 C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크게 요 그림을 그려주면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뒤쪽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새로운 연산 법칙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합 문제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식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요 문제들은 그냥 있는 거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와 같이 분배 그 드모론 법칙에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그 자체에 대입해서 푸는 특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동그라미 B가 있다는 것은 A 동그라미 U가 있죠. 그러니까 B 자리에 U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 교집합 U가 있고 다음 A 합집합의 U를 이제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A랑 U랑의 공통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A가 되고 얘는 합집합이니까 U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A랑 공집합해서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 B랑 B랑 순서가 바뀐 경우 그러면 B 교집합 A가 있고 합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요거는 그대로 보면 A 교 B나 B 교 A나 같은 거죠. A 합 B나 B 합 A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게 그냥 쉽게 끝나요.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 B 자리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네요.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A랑 공집합이 공통은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A인데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 되고 당연히 공집합과 A 여집합의 합집합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하면 자 보자.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은 없어요. 그죠? A인 거 A 아닌 거는 공통이 없죠.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입니다. A 부분과 그림을 그려주면 A가 있으면 A와 A가 아닌 부분을 전체를 다 더해버리면 합하면
U가 되죠. U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다. 그 다음 여집합 A에는 A 여집합을 대입을 하고 B에는 B 여집합을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드모론 법칙을 쓰면 요 부분을 요것도 각각 드모론 법칙 쓸게요. 그러면 요거는 묶어주는 드모론 법칙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A의 합집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에 요거는 분배하는 드모론 법칙을 쓰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얘랑 똑같아요. 앞뒤 순서만 바뀌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과 드모로그만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보면 A 교집합, A의 합집합에 여기 B와 교집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거는 딱 보니까 분배 법칙, 그죠? 분배 법칙에서 여기 두 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A 교 B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랑 A의 여집합의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게 공집합에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집합이랑 A 교 B의 합집합은 당연히 A 교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 대괄호에는 이렇게 되고 뒤쪽만 또 보도록 할게요. 뒤쪽을 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여기는 일단 뭐 써야 되는 거 느낌이 오죠? 요게 드모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걸 이제 보면 기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쓰는데 줄여지지가 않아요. 위에는 줄여졌지만 이게 줄여지지가 않아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석책에는 이걸 뭐 흡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느낌 와야 되는데 B랑 B 합집합 C의 공통은 뭘까? 직관적으로 해야 돼요. 뭐 되겠어요? B가 나옵니다. B가. 알겠죠? 그래서 앞쪽은 A 교 B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쪽은 B가 나오는 이렇게 요거에 대한 합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합집합을 구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배 법칙을 쓰면 요것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렇게 흡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 교 B랑과 B랑과 합하면 뭐가 될까? B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변에 A 교 B가 있죠. 그래서 A 교 B 했는데 B가 나왔다는 것은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게 할 수 있냐면 B가 훨씬 더 적구나.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A가 더 크니까 여기서 성립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니죠? 얘는 맞아요. 그 다음 C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C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철부수반 학생 50명들이 방학 동안에 영어 특강과 수학 특강을 들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전체 50명입니다. U가 그래서 여기를 영어를 선택 수학을 선택을 하는데 영어를 선택한 학생은 32. 그 다음 수학을 선택한 사람은 모르네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를 모두 선택한 15명. 여기가 15명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만 선택한 학생 9명. 그러면 영어만 선택한 사람 몇 명이 돼요? 30에 15 빼면 얼마죠? 17명이 돼요. 그리고 전체가 50명인데 32명의 9 다음 40일이니까 아무것도 신청 안 하는 학생은 9명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수학을 선택한 학생 수는 얼마가 돼요? 24. 다음 영어 또는 수학을 선택한 학생 수는 또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뜻이에요. 그러면 41. 그리고 영어도 신청하지 않고 수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9명이 되겠네요. 이제 복잡하지만 이거 이제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대부분 공식을 많이 이용해서 풉니다. 이렇게 그 3개짜리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짜리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A와 여기 합집합은 각각 3개를 더해주고 그다음 더해주고 나니까 너무 많이 더해줘서 빼줘요. 이렇게 공통인 부분을 빼준다는 거죠. 이렇게 공통인 걸 빼주고 근데 너무 많이 빼줘서 다시 여기서 공통인 거 너무 많이 빼줘서 다시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3개 공통인 부분을 이런 법칙을 이용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쓰진 않고 주로 그림을 그려서 모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A, B, C가 있는데 A를 신청한 학생이 27명이고요. 다음 B를 신청한 학생은 30명이고 C를 신청한 학생은 42명이다. A, B 모두를 신청한 학생은 8명이다. 그럼 여기다 8명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와 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은 7명. 다음 A, C를 신청한 학생 여기가 20명이 되겠죠. 그 다음 A, B, C를 모두 신청한 학생은 3명이 되겠습니다. 3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되냐? 여기 8명이니까 여기 5명이 되고 여기는 4명, 20명이 되니까 여기 17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이 27명인데 여기가 20명, 22명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8명, 12명이니까 18명. 그 다음에 여기가 20명, 24명이니까 18명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A, B, C도 적어도 하나를 신청하는 학생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더하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27명이니까 27명이 그냥 다 더해져 27명에다가 여기 27에다가 여기 20이죠? 20에다가 18을 더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40에다 27 더하면 67명이 되죠. 그래서 이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 만약에 여기는 이제 숫자로 나와 있어 간단하지만 숫자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이게 X, Y, Z 그 다음에 이게 A, B, C 하고 요거는 뭐 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 방정식 전체를 식을 적은 다음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주로 풀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 요 같은 문제 봅시다. 요거는 논리성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32명이고 다음에 영어를 선택한 학생이 40명이래요. 그랬을 때 모두를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냐는 거는 그 영어와 국어와 영어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 몇 명이 되느냐를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32 빼기 X예요. 그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40 빼기 X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알 수 있으면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이 부분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32 빼기 X는 0 이상이다. 여기도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40 빼기 X는 0 이상이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3개를 다 더하면 3개를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얘가 전체 50명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50명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연립 방식 3개를 통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x가 여기는 32이야. 다음에 x는 4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를 구해 보면 x는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는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70이니까 x는 22 이상이 돼요. 그래서 공통을 구하라 그러면 x는 22 이상 32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 3개짜리는 좀 다르게 또 풀어요. 3개짜리는 일단 교과 과정이 안 나오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